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새해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추진은 북한이 사거리를 단거리로 조정하면서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에 따른 것인데 제재 완화를 주장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 대북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국무부와 재무부의 이날 제재에 더해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면서 이는 2021년 9월 이후 북한의 6번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으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사거리를 1000km 이내로 조정한 이른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추진인 것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그리고 러시아 회사 등을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는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이 결의를 통해 북한의 연간 수입 정제율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앞선 결의들을 통해 석탄 등 광물과 해산물, 섬유 제품 등에 대해 수출 금지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는 달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북한에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가운데 9개국의 찬성표와 함께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해와 실제 결의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 재개는 모색하더라도 기존의 대북 제재는 강력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유엔 각국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해왔습니다.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that we can prevent the DPRK from accessing the funds, the technology, the know-how it needs to further develop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 결의는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한 조치였던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제안에 협조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북한의 WMD,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해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를 근거지로 둔 최명현과 오영호를 비롯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최명현의 경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제2자연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했으며 중국 다롄 본부의 대표인 심광석은 북한의 철강 합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선양에 주재하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0일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인 오늘의 조치는 무기용 물품의 불법 조달을 위해 해외 대리인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지명자는 12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강력한 대북 제재 중요성을 밝히고 특히 대북 제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putting in place its policy. I think a strong sanctions program is a critical part of our approach to North Korea, not just unilaterally, but with our friends and allies.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 압박 정책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hile I was there, we imposed maximum pressure at that time. What we're seeing now, though, is a resurgence of North Korea's belligerence. They're testing hypersonics, they're test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Yet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only begun to impose sanctions in December with only one tranche of sanctions. 한편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는 데 미국은 여전히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에는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에 북한 핵 미사일 개발 관련 결의가 금지하는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며 대북 수출입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새로운 독자 제재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12일 대북 독자 제재 단행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도 이에 호응해 추가적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관여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는 시간 문제라면서 제재를 유지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선의 연방 하원 의원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 전 장관은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2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자체 기동이 가능한 대기권 재진입체 개발 가능성이 더 커져 방어가 훨씬 어려워졌다면서 자신의 장관 재직 시절보다 긴장이 훨씬 더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동맹과 주한 미군 강화 등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has to continue to strengthen our allies, strengthen South Korea, strengthen our presence in South Korea, continue to provide, military assistance to Japan and to others in the region to make clear that we are not going to tolerate aggression by North Korea, and that if they continue to act in this way, they're putting their own regime at risk.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North Korea, is trying to beat its shoe on the table and say, pay attention to me. And so they're doing these supersonic tests. They're adding nuclear weapons to their arsenal. I think it's only a matter of time that they renew testing of intercontinental missiles and testing of their nuclear capabilities. But I think it's a dangerous situation right now with North Korea. I don't think you can have a status quo situation with North Korea.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wise to give something to an adversary without getting something in return. I think that doesn't make a lot of sense. If you're going to deal with North Korea, you have to deal with them from strength. You have to operate from strength, which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has to make very clear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strengthen with South Korea, with Japan. I would reopen exercises of our military capabilities, something North Korea hates. But I would say if they're going to be provocative, then we're going to reopen exercises in order to improve our capabilities.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대북 정책에 대해선 북한을 당연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적과 위협으로 간주하며 동맹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국방관리들이 북한의 지난 11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영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스다 가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김만기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3자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영내 문제와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세 나라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하반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윌슨 센터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 목록 제출과 국제사회의 사찰을 거부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의됐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제안은 거부할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의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대립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 하반기 화성 16형 같은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 재개를 통해 한반도와 영내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 같은 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외교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고 대북 제재 완화와 핵 보유국 인정을 받으려 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북 제재와 억제 정책 강화를 지속해야 하며 북한의 추가적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